자, 보겠습니다, 여러분. EBS에서 윤사 담당하는 김성묵 선생입니다. 오늘 시험 보시다가 많이 힘드셨죠? 그 시험이 그렇게 자주 있는 게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걸 가끔 볼 때마다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우선 수고하셨고요. 공부를 한 것 같은데 많이 모르는 게 많아서 짜증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어려운 거야? 그러면 앞으로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필요성 같은 걸 좀 느끼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감정 가지고 지금 아마 앞에서 제 수업을 들으려고 준비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어떤 감정이든 간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우선 수고한 게 중요한 거고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렇게 하루 종일 시험 보셨다는 거,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뭔가 여러분이 공부했던 거를 측정해 보려고 하루 종일 하루 종일 고생하시고 하셨던 것들이, 그런 것들이 결국 쌓여서 나중에 아마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실력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윤리사상 고2 문제를 해설하려고 지금 썼는데요. 문제는 전체적으로 어떤지는 제가 총평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 이 시간에는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고2 개념 완성 윤리사상을 수업을 하는데, 그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잘 기억해 보시고, 맞다, 그거였구나, 저 선생님이 저래서 틀린 거구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체크하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몇 점 받았나, 몇 등급인가, 몇 개 틀렸나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뭘 틀렸지, 왜 틀렸지, 뭘 모르지, 이런 게 더 중요한 거니까 시험 보는 시간보다 오히려 지금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셨죠? 예, 잘 들읍시다. 자, 볼게요. 1번부터. 1번 문제부터 보시면 그렇게 문제가 어렵진 않죠. 여러분 첫 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쉬워요. 이게 이 문제 전체가 보면 점점점 어려워지는 뭐 이런 느낌에서 뒷페이지 가면, 맨 마지막 가면 다 어렵죠. 예,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 어쨌든 첫 페이지는 간단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니까 스님들이신 것 같은데요. 동양 사상이라고 얘기하네요. 그런데 보니까 여기 연기설 얘기하고 있죠. 우리 다 알아요. 불교인 거. 조금 더 가볼까요? 연기란 게 뭐냐고요? 모든 존재와 현상이, 연기가 인연생기의 줄임말이었잖아.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다, 일어난다. 그게 바로 인연생기의 불교 논리였죠. 우리가 그 인연생기설을 줄여서 그래서 연기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요게 바로 원인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요게 바로 조건이었죠. 그래서 원인과 조건에 의해서 생겨난다,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 컨셉의 불교 논리를 가지고 제자가 물어보네요. 연기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요즘 이웃 한테 너무 무관심해요, 너무 배타적이에요, 이런 거 어떻게 하죠? 혼나야죠.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게 인연 또는 연계관계라는 얘기는 어떤 의미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린 서로 그렇게 철저하게 상호 연관돼 있고 상호 의존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잘 조화 이루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바로 연기설의 컨셉인데,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면 불교의 가르침대로 사는 게 아니겠지. 그러면 선생님께서 한 말씀 하시겠죠. 어떻게 말씀하시나 봅시다. 첫 번째, 오로지 좋은 평판을 위해서 선행을 해라. 선행을 해라 말씀을 하실 수는 있는데, 이건 가능한데, 평판 얻으려고 불교에서 세상에 유명해지고 좋은 이미지 남기려고 우리 선행하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고요. 국가가 이웃에 대한 선행의 문제를 가지고 제도하고 강제하자, 여러분. 국가가 무슨 독재하자고요? 불교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세 번째, 이해관계 따져라. 열심히 머리 굴려서 이익인지 손해인지 따져서 그래서 너한테 유리한 것만 해라. 말도 안 돼요. 불교가 이기적이지 않습니다. 나와 남의 구분이 없이 관심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와우, 딩동댕이죠, 여러분. 이거죠. 나와 남의 구분이 없이, 이게 포인트예요. 나와 남의 구분이 없이. 여기서 와볼까요, 여러분? 이 상호 연관성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불교에서 이 연기설의 컨셉에서 강조하는 어떤 사자성어처럼 얘기할 수 있는 용어가 뭐냐면, 자타 불이의 자세를 주장하죠.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 그런 얘기야. 나와 남이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다시 가볼까? 그러니까 남과 나의 구분이 없이, 맞잖아요. 그냥 서로 내일인 것처럼 관심 가지고 자비를 베풀자고요. 이게 불교식 사랑인데요. 자애와 그 다음에 비는 안 좋은 일에 대해서 같이 슬퍼하는 자세, 이런 게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슬플 때, 여러분 힘들 때 같이 슬퍼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걸 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라. 이게 맞는 말이겠네, 불교적으로. 이웃과 나의 인연을 깨닫고 여기까지 잘 갔어요. 타인의 모든, 그래서 나랑 인연이 있으니까 내가 간섭해야지, 말도 안 되잖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불교가 간섭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관심 갖고 자비를 베푸는 자세, 배려하는 자세,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다 5번. 문제 쉽잖아요. 쉽게 갔죠. 자, 쉽게 갔는데 그 다음 문제 보실까요? 2번은 살짝 어려워지나요? 여러 개가 나와서. 사실 여러분 이것도 근데 쉬워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무슨 사상이라고 돼 있잖아요. 무슨 사상이라고 돼 있다는 말의 의미는 그냥 이게 어떤 건지만 알면 되죠. 어떤 사상가의 구체적 내용인지도 몰라도 괜찮아요. 그냥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니까 여러분 동양적이죠. 여러분 이번 시험 범위가 동양 파트까지잖아. 그러니까 동양의 기본 사상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동양 사상은 뭐가 있어, 여러분? 유불도 중에 뭔가 하나겠죠. 그럼 그런 컨셉을 가지고 살펴보니까 자신의 본성을 알면 하늘을 알게 된다. 이 말도요, 이런 거야. 자신의 본성과 하늘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본성을 함양하는 게 하늘을 섬기는 방법이래요. 근데 본성을 함양하라고 얘기하죠. 아, 제가 단어 공부를 좀 시켜드려야 되겠네. 함양은요, 얘 키우는 겁니다. 점점 이렇게 키우는 걸, 없어진 걸 채우고 있는 걸 더 키우는 과정을 함양한다고 얘기하는데, 근데 그 본성을 함양한다는 거, 뭐, 이런 유명한 말도 있는데, 존심양성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마음을 잘 보존하고 본성을 함양해라. 할 때 요 양성의 개념을 가지고 만드신 말 같아요. 요게 이제 그래서 본성을 함양해라 이렇게 쓰신 것 같거든요. 이게 어디 거냐고요? 존심양성이란 말이 누구 거냐 하면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맹자 거예요, 맹자. 제가 이렇게 굳이 쓴 이유는 앞으로 계속 많이 나올 말이고 어려운 문제도 나올 말이거든. 존심양성 확이충지라는 말이 있어요. 예, 그거 하나 기억해 보세요. 그럼 맹자의 말이야. 그러니까 넓게 말하면 뭐예요? 유학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유학. 유학의 기본 컨셉이라고. 자, 그러면 이건 뭔지 볼게요. 씨가 있어야 열매를 맺고 열매가 있어야 씨가 나오듯이 연관되네요. 열매가 씨, 씨가 열매 이렇게.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생김으로 이것이 생긴다. 이것으로 인해 저것이 생기는 거고요. 또 저것으로 인해 이것이 생긴다. 방금 전에 문제 풀었죠? 요 논리가 바로 뭐예요, 여러분? 불교의 연기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론은 불교죠. 상호 연관성. 나로 인해 네가 있고 너로 인해 내가 있다. 이런 컨셉하고 똑같은 거야. 그 다음에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무슨 본받고 쭉 나오죠. 맨 마지막에 여러분 도는 스스로 그러함을 본받는다. 요거 좀 기억해 줄래요? 저걸 얘가 한문으로 써볼까요? 제가 이게 뭐라고 하냐면 도, 법, 자, 연이라는 말이야. 법이 동사인데요. 본받을 법자 정도 해석하는 거예요. 뭔가를 계승했다, 본받았다 이런 뜻인데 도라는 건 무엇이냐? 자연스러움을 본받은 거다. 스스로 그러함을 본받은 거다. 이런 뜻이거든. 이 도법자연이란 말도 어디서 많이 나오는 도가에서 많이 나오는 노자가 하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야. 그래서 그걸 통해서 유불도의 컨셉을 여러분이 체크하실 줄 알면 되는 거예요. 요 정도는 사실 우리가 윤사 문제라고 했지만 내년에 많이 나올 텐데 여러분 많이 공부하실 텐데 생윤에서도 이 정도 유불도의 기본 컨셉은 체크하실 수 있어야 돼요. 들어가 볼게. 그래놓고 뭘 찾으래요? 공통된 입장을 찾으래요. 그러니까 동양적 사고방식이 어디 있냐거든. 유용성의 원리에 근거, 자연의 가치를 판단해라. 이 유용성의 원리는 서양의 무슨 주의예요? 서양의 공리주의적 발상이거든요. 이건 동양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없죠. 인간과 만물은 서로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의 관계다. 동양의 사고방식이 뭐 연기설도 그렇고 유학의 천인합일도 그렇고 도가의 물아일체도 그렇고 이렇게 조화, 의존, 공생을 강조하거든요. 이게 맞는 말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디귿으로 가서 보시면 만물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하나의 유기체, 똑같은 말 아닌가요 지금? 니은하고 디귿이 우리가 하나의 유기체다라고 말하는데 유기체가 유기적 관계의 집합체 그쯤 되는 거야. 그럼 유기적 관계가 뭐예요? 유기적 관계가 상호 의존 조화적 관계야. 그러니까 그게 바로 공생관계죠. 같은 얘기의 말. 니은하고 디귿이 맞네요. 자연의 지배자, 자연을 이용하자 완전 서양의 정복주의적 사고방식이에요. 그러니까 답이 니은하고 디귿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기본적으로 동양과 서양 정도를 비교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3번 가서 보시면 3번에 이제 드디어 어떤 학자가 등장했네요. 그 학자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찾으라는 얘기인데 여기 보니까요. 진인이란 말이 있어요. 끝. 저는 사탐이 사탐 공부라고 하는 게 외우는 암기 공부다라는 걸 전 반대하거든요. 사탐 이해하는 건데요. 근데 이해하는 거긴 한데 여러분 기본적으로 몇 가지는 좀 외울 필요가 있긴 있어요. 진인이라고 하는 순간 지인, 진인, 신인, 천인 이런 말로 해서 이상적 인간을 표현한 사람이 있거든요. 뭐 종종 성인이란 말을 쓰기도 해요. 근데 이분만의 특이한 용어가 이 지인, 진인이거든. 그래서 이 지인, 진인의 개념을 많이 쓰고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이게 누구냐고요? 장자의 이상적 인간상이에요. 전 보자마자 장자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장자가 여러분 어디 있는 사람인지는 아시죠? 도가에 노자와 장자가 있잖아. 도가, 노장 사상 그 중에 한 명이죠. 읽어볼게요. 진인은 참된 알을 지닐 수 있다. 진인은 성공을 자랑하지 않고 이를 꾀하지 않고, 그러니까 뭔가 억지로 뭔가 하지도 않나 봐. 그는 잘못되는 일이 있어도 후회하지 않고 잘 되는 일이 있어도 스스로 만족하거나 뽐내지 않고, 또 높은 곳에 올라가도 떨어지지 불 속에 들어가도 뜨거워지지 그 알미 도에 이르면 다 이와 같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누군 잘 모르겠지.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밖에 알 일이 없어요. 진인 장자곤 이렇게. 그 다음에 조금 더 센스가 있다면 그 참된 알을 갖고 있는데 그 알이 결국 도에 이뤄야 된다라고 해서 이 도의 개념을 강조하기도 하고, 그러면 도가인가 뭐 이쯤으로 여러분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그 정도 센스 발휘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런 해놓고서 그래서 장자인 걸 아셔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암기해서 기억하신 게 있어야 됐었겠지. 자, 그럼 문제 풀자는 거야. 1, 2, 3, 4에서 맞는 말 찾기죠. 그럼 갈게. 일체 분별을 넘어선 정신적 자유의 경지. 와우, 딩동댕이네요, 여러분. 이게 바로 맞네요. 이 정신적 자유의 경지를 되게 중시하죠. 이 정신적 자유의 경지를 뭐라고 하냐면 전문 용어로 소요유의 경지다라고 얘기하죠. 분별하지 않는 거였죠. 재물이라고 해서 모든 사물을 가지런히 보고, 그래서 모든 어떤 사물의 분별과 집착에서 벗어난 상태, 그걸 소요유의 경지라고 말하는데 딱 여기 써 있네요. 이게 바로 장자의 기본 컨셉이고요. 오감으로 터득한 지식만이 절대적이다. 아이고 틀렸네요. 장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오감으로 터득한 지식이 상대적일 뿐임을 인정하라고 얘기하거든요. 뭐가 절대적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본 건 여러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었다고 객관적인 거예요? 상대적이래요. 다 장자는. 참된 수행으로 만물을 차별하는 재물, 만물을 차별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 제자가 가지런히 할 제자예요. 모든 사물을 가지런히 해라. 동등하게 봐라. 이런 뜻이니까 차별 아니죠. 틀렸고요. 4번. 인간과 자연의 위계를 세워서 자연과 인간의 분리된 삶, 이 문장은 완전 도가를 모르는 문장이죠. 자연의 위계를 인정하지도 않고요. 분리된 삶이요. 물, 아, 일체, 자연과 내가 하나다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분리죠? 틀렸죠.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서 벗어나 보편적 사회제도를 따라야 한다. 도가는 기본적으로 모든 사회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한다고 얘기하는 건데 무슨 사회제도를 세웁니까? 틀렸어요. 그냥 답 몇 번이요? 그래서 1번 이렇게 되는 거였죠.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인데 4번은 어떤 근대 한국 사상가라고 말해요. 근데 여러분 근대 한국 사상가라고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19세기 사상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뭐냐 하면 저렇게 하자마자 저는 머릿속에 척사라는 생각이 혹시 개화라는 생각이 아니면 동학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동학이라는 게 종교화되면서 나중에 이제 동학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 가지 종교들이 생기는데 그 중에 원불교라는 게 있고요. 공부하셨죠. 그 다음에 증산교라는 게 있거든.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겠구나를 알 수 있어요. 뭘로 알 수 있냐고요? 요 한마디로. 근대 한국 사상가라는 말로. 이런 거 중에 하나겠구나 싶어요. 사실 근대라고 하는 거에 요게 살짝 걸려 있는 게 실학자 정약용 같은 분들도 넓게 말하면 근대 사상가거든요. 18세기에 태어나서 19세기에 돌아가신 분이니까 요 정도가 대부분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야. 근데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 일원상이라는 개념이요. 일원상의 원리가 우주의 진리고 사회생활의 원리고 진리의 표본이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원불교. 원불교네요. 사상가래요. 사상가 누구냐고요? 원불교를 만드신 소태산 박중빈이라는 분인데요. 자, 이런 거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 박중빈이라는 분은 이 일원상의 원리를 강조하는 원불교, 불교는 불교인데 불교적 성향을 띠는데 원을 강조하는 불교예요. 그래서 일원상을 강조하는 불교고요. 생활불교다, 한국식 불교다 이런 말도 하고요. 물질 문명이 발달했잖아, 서양에 의해서. 우린 그거에 걸맞는 정신 문명도 한번 세워보자. 그래서 물질과 정신의 조화를 추구하자. 이런 분이었거든요. 어디서 했나 봅시다. 오로지 내세의 삶을 위해 신앙생활 해야 된다. 틀렸어요. 뭐가 틀렸게요? 내세 아닙니다, 여러분. 원불교, 증산교, 동학 이쪽 파트의 모든 사상은 여러분
현실의 지상낙원을 건설하자주의야. 현실의 지상낙원을. 그러니까 이런 내세주의가 아닙니다. 내세주의는 서양 기독교 철학에서 가능한, 그래서 틀린 거고요. 모든 인간이 평등함을 깨달아. 맞아요. 사회적 차별을 극복하자. 오, 맞는 말입니다. 이들이 다 인간 평등과 남녀 평등을 주장하거든요. 그럼 이건 맞는 말이고요. 세 번째, 일상생활과 분리된, 원불교는 생활불교라니까 일상생활과 분리되지 않아요. 이런 컨셉으로 얘기한다면 불교 중에 소승불교 계열, 초기에 인도의 소승불교 계열에서나 가능한 말투고요. 그 다음에 4번, 전통적 가치를 모두 버리고 서양의 과학기술 문명만을. 그렇지 않죠, 여러분. 불교도 우리의 전통적인 건데 왜 모든 걸 버려요? 틀렸죠. 물질 문명을 거부하고 정신 문명 발전, 이것도 틀렸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물질 문명과 정신 문명의 조화를 추구한 분들이라고. 그러니까 거부하고가 틀렸네요. 그래서 아까 답이 몇 번이었더라? 2번이었죠. 그렇게 푸는 원불교 문제. 이것도 장자나 원불교도 약간 단답형 느낌이 나요. 그렇게 어렵게 내신 건 아닙니다. 자, 5번 가볼게요. 여기 문제 보니까 자 이제 딱 보자마자 문제를 자꾸 딱 보시게 되죠. 이거 누구지? 고대 사상가래. 자, 고대 사상가야.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고대 사상 가면 고대 동양에 유불도 사상이 있고요. 거기에 공자, 맹자, 순자, 노자, 장자, 석가모니 이런 분들 중에 한 분인 것 같은데요. 근데 보니까 군자라고 얘기를 시작해요. 군자는 유학의 이상적 인간상으로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유학에서 일반적으로 다 써요. 그런데 특히 대장부라는 단어도 써요. 이 대장부를 완전 즐겨 쓴 건 누구게요? 여기다 제가 써볼까요? 이분이 완전 즐겼어요, 여러분. 맹자가. 전 그래서 아직 읽지 않았지만 맹자겠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자, 그럼 더 가볼게. 군자가 본성으로 여기는 것은 이니에지로 마음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니에지 사덕 개념을 얘기하는데요. 그 다음에 그것으로 생겨 해맑고 얼굴에 드러나고 온몸이 퍼져서 이건 별로 중요한 말은 아닌 것 같고, 대장부는 천하의 큰 도를 행하여. 이 도란 말이 도가에도 도를 쓰는데 여러분, 군자나 대장부를 말하는 유학에서도 도 개념을 좀 씁니다. 근데 유학에서 말하는 도는 윤리법칙의 의미야. 예의의 의미야. 그걸 행하여 뜻을 얻지 못해도 홀로 도를 계속 실천하고요. 부귀 빈천해도 마음을 바꾸지 않고요. 물에게도 굴복하지 않고. 대장부신데요, 정말 훌륭하신 분인데, 어쨌든 이 용어에서 이거 알 수 있는 건 군자랑 대장부밖에 없네요. 그래서 우리가 유학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뭘 찾는 거예요? 맞는 말 찾기야. 이상적 인간상에 대한 완벽한 설명이 어디에 있나를 하는 건데, 자 볼게요. 어디에 있나? 천리를 거부하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는 사람이다. 천리를 거부하고 자신의 운명을 개척한다. 동양에서 여러분 자신의 운명의 개척을 주장하는 것도 별로 낯설고요. 천리를 거부한다고 말하는데, 천리라는 말은 나중에 진짜 어렵게 나오면 이제 고3 때 끙끙대면서 하셔야 되는데, 성리학이나 양명학에서 강조하는 하늘에 관련된 이론이거든요. 하늘의 이치라고 하는, 이들이 말하는 천 개념과 관련된 건데, 이 맹자가 굳이 천리를 거부했다거나 자신의 운명을 개척했다거나 전혀 관계가 없는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과 틀렸다고도 아니고 여기 관계가 없어요. 맞는 말도 아니고. 이건 아닌데. 도덕 규범을 모두 부정하고, 무슨 얘기예요? 유학은 여러분 도덕 규범을 강조하는데 이것도 틀린 거고요. 요건 맞네요. 잃어버린 본성을 되찾으려고 한다. 만약에 잃어버린 마음이라면 그걸 되찾으려고 한다. 이걸 이제 맹자가 구방심의 철학을 강조했다고 말하거든. 잃어버린 나의 착한 마음을 되찾자. 그러니까 그런 의미로 말한다면 뒤에 건 맞겠지만 앞에 말이 틀렸네. 사단을 확충한다. 호연지기. 딩동댕이죠. 사단 확충, 호연지기 다 완벽한 맹자 건데요. 맹자 3번 맞고요. 4번, 후천적 노력 없이 타고난 욕망에 따라 인격을 완성한다. 대단한 얘기인데 여러분, 타고난 욕망대로 살았는데 인격이 완성돼요. 말도 안 되는 논리야. 아예 논리적으로 틀렸어요. 욕망을 절제해야 되겠죠. 의로움을 행하는 것보다 물질적 이익을 추구하는 게 더 낫다. 여기 지금 의로움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고요. 여기 지금 이익이라는 개념이 나와 있는데요. 맹자가 말한 공자를 계승해 한 유명한 말이 견리사의 또는요, 이게 사실 정확히 말하면 공자님이어서 이걸 계승한 의주리종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게 의로운 게 메인이고 이익은 나중이다 이런 뜻이야. 주종관계라고 얘기할 만큼.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해요? 의가 더 중요하잖아. 이게 더 중요하다고요. 거꾸로 써있죠. 그러니까 틀렸고요. 답 몇 번이요? 답은 그래서 맹자라면 4단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답은 3번이겠네요. 그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제가 보기엔 그렇게 제가 막 설명할 만한 문제, 너무 어려워 이런 게 없이요. 어떤 단어? 누구? 그럼 이게 답이겠네.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였거든요. 자, 6번 가볼게요. 제가 보기엔 전체 문제에서 제일 쉬워요, 이건.
어떤 거 A와 B라는 것에 대한 설명 찾기인데 바람직한 삶이 무엇인가와 같은 인간의 도덕적 삶과 행위에 관련된 도덕적 삶과 행위에 관련된 이론적 체계다 뭐냐고요? 윤리사상이에요. 복잡한 사회 현상에 대한 해석, 인간적 삶과 사회의 관계를 이론적으로 밝혔다. 사회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윤리와 사상 배우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런 윤리사상과 사회사상이라고 하는 1단원에 나오는 컨셉이죠. 요번에 시험 범위가 1, 2단원이었잖아. 그래서 이제 1단원 문제를 내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AB에 발표해 보자고 했더니 윤리사상, 사회사상에 대해서 얘들이 말하는 건데 어떤 학생이 맞냐는 거야. 자, A 볼까요? A는 윤리사상이니까 인간답게 살기 위해 자신의 신념과 인격을 성찰하는 거 윤리사상 맞는데? 오, 맞아요. B 뭐라고 생각하? 사회사상인데 현 사회의 문제를 비판하고 해결한다. 이것도 맞는 말인데요. 사회사상이 이런 걸 하는 거죠. 역할. 남자친구가 뭐라고 하나 볼게. A와 B는 고유한 독자 영역을 가지고 있어 결코 조화를 이룰 수 없다. 무슨 얘기죠, 여러분? A와 B는 철저히 연관돼요. 상호 의존되고 그래서 조화 이룰 수 없다는 말은 틀린 말입니다. 병 틀렸네요. 갑과 을이 맞아요. 답은 4번. 이건 단답형 중에 단답형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6번까지 너무 쉬워요. 드디어 7번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채점을 하셨다가 쭉 어떻게 좀 잘 갔는데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을 거야. 어서부터요? 7번부터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했죠. 7번이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2번 페이지에서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7번이. 설명해 볼게. 4단과 7정 이런 말이 나와요. 누구야? 한국사상가예요. 그러니까 한국사상가가 4단과 7정 얘기하는 거 4단과 7정은 성리학에서 하는 말인데 그러면 누굴까? 이황, 이이 중에 한 명이겠죠. 이 중에 누가 이황이고 이인지를 체크해야 되는데 4단과 7정이 모두 리와기를 벗어나지 않는다. 이건 뭐 성리학의 대전제고요. 그러나 중요한 말은 이겁니다, 여러분. 각각의 유래와 관련하여 주된 것을 가리켜 말한다면 여러분이 지금은 잘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윤사를 고3 때 선택해서 시험 보실 거라면 내신 공부에 이거를 하실 거라면 꼭 기억해야 될 문장이에요. 4단은 리, 7정은 키라고 말하는 게 왜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 어찌 불가하냐? 왜 안 되지?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그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이분이 그거에서 제가 알았어요. 누구냐면 이황입니다. 이황은요. 리라는 게 있고 세상에 기라는 게 있는데 그런 거 세상이 그렇게 두 개로 있는 것처럼 인간의 감정이란 것도 리의 측면에서 나와서 4단, 기의 측면에서 나와서 7정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4단은 리에서 7정은 기에서 나왔다. 그래서 나누어서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이런 구분주의가 바로 이황이에요. 그러니까 구분해보자주의 이런 것들을 자꾸 그런 뉘앙스 이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선생님 하고 이황한테 얘기하는 거야. 리가 바란다는 말 전 동의할 수가 없어요. 리라고 하는 건 원리인데 이게 어떻게 움직이나요? 인정이 안 돼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것만 맞아요. 라고 해서 이걸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까 이가 주장하는 건 기가 바라는 거야. 그래서 7정 나오는 거예요. 똑같아요. 근데 그러면 리는 어디가 있느냐? 기가 바랄 때 여기 살짝 올라타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럼 4단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디 있냐? 7정 중에 선하고 불선한 게 있는데 그 중에 선한 걸 4단이라고 부를 뿐인 거야. 4단은 따로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분의 포인트는 뭐냐면 7정이 4단을 포함한다는 거. 7정 안에 4단이 있다는 거. 이게 이 2의 포인트거든요. 그럼 읽어볼까요? 뭐라고 써 있는지? 4단은 선한 정의 다른 의미고 7정은 이미 4단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 7정은 이미 4단을 그 가운데 이미 포함하고 있다고요. 7정포 4단 개념이잖아. 이 2죠. 4단이 7정이 아니라거나 7정이 4단이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 두 측면으로 어떻게 나눌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7정 안에 4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4단과 7정을 완전 떼서 얘기할 수 없다고. 4단은 또 넓게 말하면 7정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둘의 연관관계, 그 포함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이 2입니다. 이렇게 해놓고 문제 풀으라는 거야. 근데 이렇게 알아도 1, 2, 3, 4, 5를 하기가 쉽지는 않죠. 예, 저랑 한번 해볼게요. 우리 그 해설지에도 보면 자세히 나와 있진 않으니까. 자, 첫 번째, 기억. A는 이황만 할 말이네요. 4단은 리가 바라고 기가 따른 것이다. 4단은 리가 바라고 4단이라고 하는 게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요 4단이라고 하는 게 리가 바랬다. 맞네요. 이건 맞을 수 있는 거야. 누구 말로 맞을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황만 리가 바란다는 건 이황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리가 바랄 때 비가 이렇게 따라오고 있다는 거 이렇게 리발이 기수지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이건 맞는 말이야. 이황만 리가 바란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A에 들어갈 말 맞고요. 두 번째 니은 B의 공통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칠정은 기가 바란 것이고 선악 가능성이 다 있다. 자, 칠정 기가 바랬죠. 칠정 기가 바랬죠. 둘 다 칠정을 기가 바랬다고 얘기하죠. 왜? 요 이론 그대로 갖고 와서 주장하는 거니까 이게 공통점인 거 아니야. 공통점 니은 맞네요. 공통점 B에 들어갈 말. 그다음에 C 또 공통점이라네. 4단과 7정은 모두 정이지만 생겨는 연원이 다르다. 4단과 7정은 성리학에서 말하는 정개념 맞거든. 이건 맞아요. 근데 생겨난 연원이 출발점, 시작이 다르다. 4단과 7정의 출발점이 다르다. 그건 누구야? 이황만 하는 말이잖아. 이황만 4단은 리에서 7정은 기에서 이게 출발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B가 아니고 여러분 어디에 들어갈 말이야? 이건 A에 들어갈 말이죠. 이황이 할 말이에요. 그러니까 틀린 말 이렇게 되는 거고요. C는요. 여기 있네요. 이만 할 말인가 봐. 4단은 단지 7정에 포함된 순선한 부분이다. 맞잖아. 7정에 4단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4단은 부분인 거죠. 요건 C, 이만 할 말. 맞네요. 기억, 니은, 리을 이렇게 되는데요. 답은 4번. 요 문제만 여러분 조금 어려운 느낌의 문제죠. 선생님 무슨 말인지 너무 어려워요. 개념 완성, 윤리와 사상 들으세요. 조선 성리학 편 보면 자세히 설명해 놨습니다. 자, 8번에 보시면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올바른 것 찾기를 하는데 고대 동양 사상가면 여러분 아까도 쭉 말씀드렸죠. 누구 있는지. 근데 그 중에 네 가지 고귀한 진리를 얘기해요. 여기 보면 사성제라고 써 있기도 하거든요. 전 이걸 보는 순간 알았어요. 연기설, 사성제설, 삼법인설 뭐예요 여러분? 불교. 이렇게 알았죠. 근데 그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나와 그대들은 이렇게 오랫동안 윤회의 굴레에서 헤매는 거 아니냐. 불교죠 여러분. 석가모니의 말씀인데요. 이 네 가지 고귀한 진리를 현실의 삶이 그러니까 네 가지 진리는 뭐가 있냐. 현실 삶이 기본적으로 괴롭다라고 하는 고제, 그 다음에 고통이다라고 하는 그 발생의 원리를 얘기하는 집제, 집착 때문이다라는 뜻이고요. 어떻게 소멸할까. 멸제, 그 다음에 방법이 있다. 도제, 그래서 고집멸도의 사성제, 불교의 고집멸도의 사성제를 주장하고 있어요. 옳은 것만 찾기를 하네. 옳은 것 찾아볼게요. 8정도를 수행해서 무명에 이르러야 한다.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무명은 다른 말이 무지라는 말과 유사한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지 중에 아주 근본적 무지함을 무명이라고 해요. 무지 중에도 아주 근본적인 무지를 무명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불교는요. 이 무지함, 무명함, 좋아하게 싫어하게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아주 부정적인 거예요. 근데 뭘 무지에 이르러요. 말도 안 되죠. 무명에 이르러 말도 안 되죠. 틀린 말. 변하지 않는 자아를 확립하기 위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할 거예요. 변하지 않는 자아란 존재하지 않아요. 불교는요 여러분 이거 틀렸는데 불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무아주의예요. 나라고 하는 어떤 실체, 본질, 참모습 그런 건 없다주의야. 여러분은요 실체가 없어요. 매일매일 변하는 여러분이란 존재만 있을 뿐이지 언제나 똑같은 나만의 실체, 참모습 그런 건 없대요. 그게 무아론이거든요. 틀렸어요. 불교 논리로. 그 다음에 그러면 디귿리을 다 맞겠네요. 디귿리을 쭉 가서 보시면 인간의 삶은 생로병사로 고통을 가득 차 있다. 이게 바로 여기 있는 요 고성제의 내용입니다. 인생은 고통이야. 맞는 말이고요. 모든 것은 생멸한다는 무상의 질 깨달아야 한다. 무상. 크게 불교의 어떤 진리를 크게 두 가지만 쓴다면 그래서 무상. 모든 건 항상 되지 않고 변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참모습, 변하지 않은 실체 그런 건 없어요. 무아. 그래서 무상함과 무아함을 강조하는 게 불교거든요. 맞는 말이죠. 그렇게 되니까 답이 디귿과 리을이겠네. 불교의 사성제와 삼법인설을 찾아보시면 요 논리가 나와 있는 거예요. 됐죠? 자, 9번. 9번의 문제, 두 분이 등장했는데요. 9번에서는 이건 여러분 1단원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9번부터 이제 슬슬 뭔가 좀 어려워지기 시작한다라는 느낌이 좀 들거든요. 자, 보시면요. 사람은 배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을 양능, 생각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거 양지라고 한다. 어려서 그걸 사랑할 줄 모르는 이가 없고 성장해서 그 형을 공경할 줄 아는
모르는 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알 수 있는 건 양지양능이야. 근데 문제는 뭐냐고 저 고대 사상가야. 누굴까요? 양지양능설 주장한 건 여러분 맹자입니다. 맹자가 우리에게 사단과 사덕이 있어서 그래서 우린 배우지 않고도 알 수 있고 연습 안 해도 실천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양지양능을 주장해요. 그래서 이게 바로 무슨 설이야? 성선설의 논리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 맹자고요. 두 번째, 본성은 악하며 선은 인위적인 거다. 자, 본성이란 거 이건 원래 악하다. 우리의 선천적인 본성은 악하고요. 근데 우리가 선하게 됐다면 그건 인위적인 거야. 노력해서 된 거야. 라고 하면서 위라고 하는 노력해서 인위적인 거야. 원래 그렇지 않았어를 얘기하네. 이건 누구냐고요? 순자예요. 선생님 그런 걸 어떻게 알아요? 순자가 말한 유명한 글 화성기위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과 위 개념을 순자는 따로 떼서 설명하거든요. 근데 성이라고 하는 게 원래 생겨먹은 선천적인 것을 얘기하고요. 위는 인위적인 노력한 후천적인 것을 얘기하는데 이게 본성이요. 악하게 태어났대. 그래서 본성을 변화시키고 또 그걸 위해서 인위를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본성을 뭔가 변화시켜서 인위적인 원래 없었던 걸 후천적으로 뭔가를 만들었다는 거야. 그 뭘 만들었냐? 착한 행동을 인위적으로 한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인의 등이 나오게 인의란 착한 마음이 생기게 하신 거죠. 그렇게 말하는 순자의 논리거든요. 근데 그 위자를 가지고 얘기하고 그 성자 갖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성과 위가 나오면 무조건 순자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더구나 본성은 나면서부터 이름을 좋아하고 쟁탈 좋아하고 사양함은 없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난리 났네요. 못됐군 이러고 있네요. 순자 맞네. 성악설, 맹자, 성선설의 논리. 그렇게 해놓고 문제 풀자는 겁니다. 자, 9번에 1, 2, 3, 4, 5에 있는 말로 적절한 말, O, X로 다 체크해 봐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여기 갑은 부정이고 을은 긍정할 말을 찾거든요. XO를 찾는 거거든. 맹자, 순자 컨셉으로 한번 해볼게요. 옳고 그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우리는 선하게 태어났던 악하게 태어났던 옳고 그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고 얘기하고요. 인간은 인위적 노력 없이도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가? 인위적 노력 없이도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다면 그건 유일하게 맹자할 수는 있겠죠. 순자는 노력해야 돼요. 불인지심이 있다. 이건 맹자가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OX고요. 수양과 교육을 통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냐? 착하게 태어났던 못되게 태어났던 누구나 노력하면 성인 될 수 있습니다. 그건 유학의 공통점이에요. 인간은 예의를 배우고 익혀서 본성을 변화시켜야 되냐라고 얘기하는 건 이게 바로 순자 거죠, 여러분. 본성이 악한 걸 변화시켜야 되는 건. 그러니까 XO를 찾는 거야. 답은 몇 번이요? 그래서 5번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성선설, 성악설 문제였고요. 자, 10번은 고대사상가라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보니까 어떤 말이 딱 나왔어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이 누구다라고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여기 보면 요게 한자가 있는데 우리 윤살님의 한자 몇 개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소국과민이에요. 나라는 작고 백성은 적다. 누구요? 네, 노자예요, 노자. 노자가 말하는 소국과민의 컨셉이 쭉 써 있는 거죠. 그리고 뭘 찾으래요? 도가의 컨셉을 찾아라라고 얘기하는 거야. 도가의 컨셉 찾아볼까요? 통치자는 자연의 질서에 따라 선악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 통치자가 선악의 기준을 세운다. 그런 느낌으로 여러분 하나요? 노자는 통치자는 당신이 없는 것처럼 하라고 얘기해요. 나서지 말라고 얘기하거든요. 무슨 선악의 기준을 세워요. 이런 얘기 안 합니다. 인위적 조작이 없는 자연스러운 삶, 소박한 삶, 이게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물이 진인 겸허와 부쟁의 덕을 본받아야 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네. 니은하고 디귿.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도덕과 예법, 이건 유학적 사고방식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노자가 이런 걸 백성의 이익을 얘기하긴 해요. 뭐 백성들에게 좋은 게 다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긴 하시는데 그러기 위해 도덕과 예법을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틀린 말. 그래서 답은 니은과 디귿이니까 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슬슬 문제 같아지기 시작하는데 11번에서 다시 여러분이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11번에 문제가 좀 어려운데 동양사상가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마음은 리를 갖추고 있는 곳이고 성은 마음이 가지고 있는 리다. 마음 안엔 리가 들어있어요. 이 마음 안에는 리라고 하는 게 들어있는데 그 리가 곧 뭐래요? 리가 곧 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논리거든요. 그래서 얘기하잖아. 성이 곧 리라고.
마음은 이것을 싣고 있다가 100% 쓰고요. 즉 움직이는 것은 마음이고 움직이게 하는 것은 성이다. 와, 말이 되게 어려운데요, 여러분. 마음 안에 성이 있는데 그게 바로 리다라고 하면서 이걸 이 사람이 그래서 성이 곧 리다라고 말하죠. 여기 성이 곧 리다라고 말하죠. 이게 무슨 설이냐고요? 이게 바로 성, 즉, 리, 설이라는 이론이야. 그래서 무슨 학이냐고요? 그래서 성, 리, 학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희의 성증리설의 논리를 성리학의 성증리설의 논리를 말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그 다음에는 뭐가 써 있냐? 마음이 곧 이치다라고 하는 말로 써 있네요. 그러니까 이 말은 심즉 리라고 하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무슨 학이야, 여러분? 예, 양명학이죠. 그래서 이게 이분은 정확히 말하면 주희라는 분이고요. 이분은 정확히 말하면 왕수인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사람은 마음에 이치가 있어서 밖에 이치가 하나도 없고, 그래서 내 마음에 모든 이치가 있어요. 마음 밖에 일이 있고 어떻게 마음 밖에 이치가 있겠냐, 그런 거 아니다. 다 마음 안에 모든 이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왕수인이거든. 그런 주희와 왕수인, 성리학과 양명학인 거고요. 그리고 문제 풀자는 거야. 자, 문제가 이렇게 길어졌네요. 우리는 누군지 알았잖아. 성리학이고 양명학이잖아요. 이건 성리학, 이건 양명학, 이렇게 되네. 그래놓고서 가는 건데, 천리를 보존하고 이기적 욕망을 제거하자 존천리 거인욕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건 둘의 공통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A 맞는데 여러분, 둘 다 예라고 할 말 기억 맞네. 두 번째 B, 여기에 들어갈 말인데, 마음과 개별 사물 속에 이치가 부여되어 있는가, 마음에도 그리고 개별 사물에도 이치가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게 무슨 학이냐고요? 성리학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OX입니다. 성리학은 마음에도 개별 사물에도 있는데 양명학은 마음에만 있거든요. 그래서 양명은 X고, 그러니까 OX니까 뭐야? P 들어가면 맞네요. 기억 니은 맞네. 자, 디귿 리을 가볼까요? B, 성리학인데 도덕적 암과 도덕적 실천은 둘로 나눌 수 없는가. 와, 진짜 어려운 말인데, 지와 행은 둘로 나눌 수 없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성리학은 뭐라고 하냐, 나누라고 해요. 그래서 먼저 공부하고 나중에 행동하는 거니까 별개 두 개다라고 해서 나눌 수 없는가? 아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둘로 나눌 수 없는 거냐, 양명학은 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비계가 아니네, 거꾸로 돼 있네요, 여러분. XO예요. 둘로 나눌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건 양명이야. 하나 기억하시고요. C, 양명한테 물어보네. 양지는 수양을 통해 후천적으로 형성되는가? 양지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선천적인 알을 양지라고 해요. 무슨 후천적이야? 아니죠.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겠죠. 그래서 답은 기억과 니은인가요? 1번이네요. 성리양명 파트. 조선 성리학 아까 어려웠죠? 이건 중국의 성리학과 양명학이야. 개념 완성, 성리학, 양명학. 한번 찾아보세요. 자, 그 다음에 12번. 성이란 마음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기호다라는 말에서 누군지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은 본성이라는 걸 특이하게 생각해. 뭐라고 생각했어요? 기호가 본성이다 라고 생각해요. 이것만 써볼까요? 성, 기호설이야. 성이란 어떤 기호다라고 얘기하는, 누구예요, 여러분? 예, 정약용이요. 그래서 정약용은 우리가 뭔가를 좋아하는 기호를 갖고 있는데, 그 인간의 본성이 뭐였더라? 그래서 이 인간의 본성은 무슨 기호요? 영지기호라고 하는, 선한 걸 좋아하고 악한 걸 싫어하는 기호였죠. 이 기호에 따라서 우리는 4단을 갖고 태어났는데, 이 4단을 키워서 4덕을 만들어야 되는 거였죠. 요거 논리가 다산의 논리였잖아. 그게 여기 쭉 써 있는 거네요. 인의예지라고 하는 게 4덕이잖아. 그게 알맹이가 나한테 주렁주렁 매달려 있냐. 원래 4덕이 있는 게 아니라고. 4덕은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 자, 그런 컨셉의 다산. 갑에게 제기할 수 있는 반론이요. 갑이 누구냐고요? 갑 아까 주희였잖아. 그러니까 주희한테 다산이 할 말, 정약용이 할 말 찾기야. 주희라는 사람은요, 성리학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한테 4덕이 있어서 4단이라는 감정이 탕탕 튀어나간다고 얘기하거든. 완전 거꾸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산이 주희한테 뭐라고 얘기할 거냐? 4단이 먼저 있고 4덕 나중에 만드는 거거든요. 4덕은 선천적이지 않거든요.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4덕은 4단의 실천으로 형성되는 거거든요. 왜 모르세요? 바로 답이네. 답이 바로 1번이네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다산이 성리학에게 할 말이에요. 오케이? 그런 요 관계, 4단과 4덕의 선후천성을 묻는 문제였어요. 12번은. 자, 1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3번은 한국의 불교 사상가인데, 한국 불교 사상가 하면 세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분들이 원효, 의천, 진울쯤 되는 건데요.
자, 그분 중에 누굴까? 단박에 본래 성품이 부처임을 깨달아도 이렇게 깨닫는 걸 이걸 뭐라고 하냐면 도노라고 해요. 오랫동안 뵌 나쁜 습관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없어지지가 않아서 점진적으로 닦아 익혀야 한다. 본래 단박에 깨달았어도 점진적으로 닦아 익혀야 한다. 도노한 이후에도 점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누구요? 예, 진울. 그 다음에 교를 배우는 사람은 내적인 걸 버리고 외적인 걸. 선을 익히는 사람은 외적인 걸 잊고 내적인 것만 얘기한다. 그러니까 선 하나에 꽂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교관 겸수하고 내 외를 겸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누구였더라? 의천이라는 사람이었죠. 그런 고려의 통합불교의 이론가들 두 명이네. 적절한 거 찾기예요. 적절한 게 어디에 있을까? 13번 문제죠. 자, 가볼게. 갑, 진을 점진적 수행을 통해서 점수를 통해서 맞아요. 아이고야, 고정된 실체 이런 거 없잖아요, 여러분. 불교는 고정된 실체 아까 제가 없다고 그랬죠. 불변하는 자아 이런 거 없어요. 그래서 틀린 말. 두 번째, 습기를 없애기 위해 자, 요 도노한 이후에도 습기가 있잖아. 습기를 없애기 위해 뭐 해야 돼요? 점수해야 돼요. 근데 점수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라고 여쭤봤더니 정해쌍수 해야 돼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선정과 지혜를 겸비해야 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거 그대로 써 있네요. 정과 해를 겸비하자고. 그러니까 이게 맞는 말인데 2번이 맞는 말이네. 3번 교관겸수 내외겸전을 주장하니까 교종과 선종의 어떤 결합을 강조하는데 교리에만 의지해서 부처의 마음을 교리만 의존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참선도 같이 해야 돼요. 틀렸고요. 4번 선종을 중심으로 내외겸전이 아니요. 선종 중심이 아니라 의처는 교종 중심이죠. 그러니까 틀렸고요. 5번 경전 공부 없이 참선 수행만으로 틀렸어요, 여러분. 둘 다 경전 공부를 인정합니다. 진울도 요 점수의 과정에서 경전 연구할 것을 주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갑을 둘 다 틀렸어요.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게 아까 2번이었죠. 예, 그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14번 문제는요. 이게 오히려 여러분이 고3 친구들도 이거 풀라고 하면 틀렸을 거예요, 여러분. 되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게 시험 문제 수능에서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잘 많이 공부하지 않는 파트거든. 위진남북조 시대 철학사조 가운데 도가 노장사상을 바탕으로 도가의 노장사상이 기반이 됐어. 유학의 경전도 경서도 해석했고요. 그렇게 해서 현실 생활을 벗어나 예와 도덕을 초월한 우주론적 최고의 원리를 토론했다. 비현실적이 됐다는 얘기네. 그런 논변을 즐겨 철학적 예술적 사유했다. 이들을 중림칠현이라고 한다. 예, 천학의 청담사상이라는 거네요. 현학의 청담사상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대표가 중림칠현입니다. 도교의 전계 중에 하나인 거지. 그래놓고 맞는 거 찾으라는데 요 1, 2, 3, 4, 5번이 여러분 어려워요. 1, 2, 3, 4, 5번. 1, 2, 3, 4, 5번에 첫 번째 거 신선되기 위해서 제왕의 통치수를 강조하는 거 이거 황노학파라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기억해 두시고요. 도덕적인 불로장생이 무관해요? 무관하지 않아요, 여러분. 도교는 이것의 연관성을 설명하는 거고요. 이게 도교의 대표들이거든. 일상생활에 점수를 매기는 공과 격을 통해 선행을 강조했다는 건 오두미교에서 하는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안 나오는데 청담사상과 오두미교와 황노학파를 구분하게 문제를 내서 문제가 어려워진 거예요. 도에 대한 탐구보다는 현실 정치요? 속세를 벗어났다니까요. 이거 아니에요. 도에 대한 탐구하는 거죠. 이거 완전 틀린 문장. 그 다음에 탈속적 가치와 무의 세계에 대한 청담, 요게 맞는 말이네요, 여러분. 이 청담사상, 그래서 청담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무의 세계를 중시하면서 이 5번의 컨셉의 청담사상의 특징 기억하세요. 자, 15번 가겠습니다. 15번은 문제를 보니까 인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서 인에 대한 컨셉을 설명하시는데 인 얘기 나오면 누구게요, 여러분? 인 하면 공자, 의 하면 맹자, 예 하면 순자, 이런 것들이 기본 컨셉이거든요. 진문을 나아가 큰 손님을 대하듯 하고 백성을 부를 때에는 큰 제사를 받드는 듯하고 자기가 바라지 않는 일은 남에게도 시키지 않는다. 이게 공자님이 아주 강조하신 건데 기소불욕 물시어인해라 라는 주장을 하시거든요. 기소불욕 물시어인해라. 인의 자세입니다. 네가 하기 싫은 일은 남도 시키지 마라. 네가 하고 싶은 거 그거 남 시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나라와 집안에 원망이 없다. 인을 어떻게 실현해야 할까요? 효제를
인의 실천 덕목으로 삼아서 효도와 우애, 효와 우애를 강조하시고요. 공자님이 그 인의 실천 덕목으로. 그리고 이걸 해야 인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시네. 기억에 들어갈 말이 뭐냐는 거지. 인을 이루기 위해서 할 말. 자, 군주가 제정한 엄격한 외적 규범을 따를 때 그때 앞으로 가볼까요? 그때 인이 이루어진다? 공자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 여러분 극기복례라는 개념이야. 요 설명을 하시면서 그게 뭐냐면 사욕에 가득 찬 너를 이기고 예로 돌아갈 때 그때 인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그러니까 인을 이룰 수 있는데 이 앞에 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극기복례가 어디 있나를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기 4번에 있죠. 사사로운 욕심 버리고 예로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4번에 요 문장을 완성하는 말투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뭐 법가의 논리에서는 할 수 있는 말투들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답이 4번이었고요. 자, 16번은 한국 불교 사상가라고 하는데요. 신라시대 스님은 우리 한불밖에 모르는데요. 누구게요? 원효. 저는 의상도 아는데 여러분은 원효만 아시죠? 좋아, 원효예요. 원효가 실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오직 모든 건 다 마음에서 일어난다. 요 말이 모든 현상은 마음에서 일어난다. 일체유심조라는 말이거든요. 그 모든 건 다 마음뿐이다. 이걸 일심사상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 일심의 개념이 써 있네요. 그리고 나서 뭐 나무아미타불을 외워라 극락왕생할 수 있다라는 말이 정토신앙 같은 거죠. 여기 다에 들어갈 말 원효적 특징을 찾아라 그런 얘기네요. 원효의 특징이 어디 있을까? 사실 원효의 특징이라기보다 여러분이 불교 컨셉으로 문제 푸셔도 괜찮아요. 중도를 버리고 중도를 왜 버려요 여러분?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수행의 자세인데 틀렸고요. 경전 해석을 회기로 하라고요. 이 원효 스님의 원융회통 화쟁사상은요 뭐를 주장하는 거냐면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다 맞아. 근데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 다 같이 하나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근데 무슨 회기랄 얘기예요. 여러 이론의 일치요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라고. 여러 종포의 다양성이 충분히 더 큰 차원에서 충분히 조화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를 화쟁의 논리거든. 요게 답이네요. 그래서 원융회통 하라고 얘기해도 괜찮은데 똑같은 말이야. 화쟁 원융회종, 원융회통 우리 수준에서는. 근데 뭐가 틀렸냐? 각 종파의 특성을 인정해야죠. 왜 소멸시켜요? 육바라밀의 실천을 통해서 개인의 해탈만요. 우리나라 불교는 이 동북아시아의 불교는 대승불교거든요. 대승불교는 중생구제를 꿈꿔요. 나만의 해탈을 추구하는 건 저기 소승불교에서나 가능한 말이니까 틀린 말이고. 답은 몇 번이요? 화쟁을 설명하는 3번이 답.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됐나요? 자, 그럼 그 다음 문제 가볼까? 17번. 17번에도 동양 고대 사상가라고 하는데요. 공자, 맹자, 순자, 노자, 장자 이런 분인 것 같은데 백성을 정치로 인도하고 형벌로 다스리면 백성은 형벌을 면하고 부끄러움이 없다. 덕으로 다스리면 부끄러워할 줄 안다. 이 부끄러워한다가 자꾸 나오죠, 여러분. 제가 대학교 때 굉장히 좋아했던 문장인데 공자님의 문장이에요. 네, 기억해 주세요. 이게 공자님이 걸로 딱 나오지 않는데 제가 너무 좋아하는 것을 알고 있는 문장이거든요. 공자님은 법으로 다스리면 사람들이 안 걸렸다. 아싸, 나 안 걸렸어. 이렇게 좋아하기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와 덕으로 다스리면, 도덕으로 다스리면 사람들이 걸리고 안 걸리고가 문제가 아니라 안 걸렸어도 뭔가 자기가 잘못한 거 있으면 스스로 창피할 줄 안다는 거야. 부끄러워할 줄 안다고. 요즘 정말 사람들이 부끄러워할 줄 모르는 것 같잖아요. 그런 수치지심을 설명하는 공자님의 말씀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백성의 날카로운 도구가 많을수록 나라는 혼란스럽고 기교가 많을수록, 그러니까 날카로운 도구 싫어하고 기교 싫어하시고 이러네요. 법령 싫어하시네요. 그런 게다 우리 법이 많으니까 도둑이 생긴다고 얘기하시면서, 그러면서 무위로 다스려야 순박해진다. 노자의 무위지치에 대한 얘기네. 무위의 다스림을 얘기하는 공자, 노자, 유학과 도가의 기본 컨셉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뭘 찾으래? 가장 적절한 거 찾기 하는 겁니다. 공자님,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군주가 먼저. 와우, 맞는 말이죠, 여러분. 공자님이 뭘 말씀하세요? 덕치해라. 덕치 어떻게 하는 건데요? 수기 아니네라 라고 말씀하시잖아. 왕이 먼저 수양을 하고 그 다음에 남들, 백성들 편안하게 하려고 노력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러니까 군주가 먼저 덕을 갖추는 걸 강조해요.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건 여러분 갑이 아니죠. 이 문장이 완전히 을인데요, 이건. 예, 그래서 틀린 말. 도가의 문장인데요. 틀린 말이고요. 3번. 예를 바탕으로 인간관계 도를 강조하는 건 오히려 갑의 컨셉에 더 가깝죠. 그러니까 거꾸로 된 것 같고요. 4번. 자유로운 삶을 도모하기 위해. 여기까지 맞아요.
왜 모든 욕구를 수양으로 제거해요? 도가는 모든 욕구의 제거를 주장하지 않고요. 어떤 철학자들도 모든 욕구를 제거하자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틀린 말입니다. 절제의 측면이 있어요. 하늘은 선과 악을 판단하는 절대적 기준이다. 하늘을 이렇게 선악의 기준으로 보는 건 유학입니다. 도가는 그냥 하늘은 하늘이야. 내추럴 스카이. 하늘은 하늘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갑이 틀렸기 때문에, 갑은 말했지만 을이 틀렸기 때문에 틀렸네요. 그러니까 답은 몇 번이요, 여러분? 아까 1번에 있었죠? 수기 아닌의 컨셉. 그게 답입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가보시면 18번은요. 이것도 동양사상가인데 이번에 동양 파트까지만 시험 문제여서 겹치는 파트가 좀 있네요. 자, 18번은 왕도 얘기를 해요. 예, 왕도 얘기를 해요. 공자는 덕치, 아까 조금 전에 노자는 무위지치, 왕도 정치는 누구예요, 여러분? 예, 맹자가 주장하시는 게 왕도 정치입니다. 그럼 이분은 누굴까? 아이고야, 여러분 요거 어서 보지 않았어요? 화성기위. 이거 아까 제가 썼었는데 누구요? 순자. 본성의 악함을 변화시켜 인의를 일으키고 예를 실천하면 착해질 수 있다고 얘기하는 순자의 논리. 그렇게 해서 맹자, 순자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문제 차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1번 갑, 백성보다 군주를 예, 큰일 날 말이죠, 여러분. 맹자는 군주보다 백성이 중요해요. 민본주의입니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항산을 보장하는 것이 통치의 최종 목표 아니야. 항산을 보장해서요. 항상된 산업을 보장해서 그래서 항심을 달성하는 게 최종 목표지 먹고 살기만 하는 게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먹고 살게 해서 도덕성을 완성시키는 게 최종 목표예요. 틀렸는데요. 3번 을은 순자요. 선한 본성과 능력을 헤아려 알고 아니죠, 여러분. 악한 본성이죠. 악한 본성과 능력을 헤아려 관직과 지위를 정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선 선한 본성도 아니고요. 보통 관직과 지위를 정하는 건 무엇으로 정하냐 하면 순자는 예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덕을 가지고 그리고 능력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정하고 보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야 맞는 거죠. 저 앞에 선한 본성, 악한 본성 다 빼버려야 됩니다. 틀렸고요. 4번 을 군주는 외적인 규제나 노력이 없이도 욕망을 조절할 수 있다. 군주도 노력해야 되는 거죠. 군주도 원래 못됐지만 노력해서 착해진 사람인 겁니다. 먼저 착해진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노력 없이도란 말 틀렸고요. 뭐야, 다 틀렸네. 5번이 맞나 본데요. 결국 이분들은 뭘 강조하느냐? 군주가 인의의 실현을 통치의 목적으로 삼는다. 맞는 말이죠. 이들은 결국 뭐예요, 여러분? 결국 유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인의가 가득 찬 사회를 추구하는 거지. 그래서 답이 5번이 맞는 거였습니다. 1, 2, 3, 4번이 왜 틀렸나 체크하실 수 있으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9번으로 가볼까요? 자, 근대 한국 사상가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눈치채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누가 있었더라? 위정척사 동학 개화가 있었고요. 원불교, 증산교 이렇게 저처럼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그 중에 누군가 이실 것 같은데 이게 누구실까를 체크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도를 밝혀 백성을 교화하고 인애의 정신을 넓혀라고 얘기하네. 그러니까 도를 잘 실현하면 인애가 구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도는 일종의 예와 도덕성 이런 컨셉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서양 문물을 완전히 뿌리 뽑아버리자라고 얘기하네요. 서양 걸 뿌리 뽑자고요. 완전 서양 걸 배척하자. 뭔 기억나는 거 없어요, 여러분? 척사. 사악한 거 배척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럼 앞에 있는 게 뭐였어? 위정, 올바른 거 지키고 사악한 거 배척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 이분 누구냐고요? 이항로 선생입니다. 이항로. 위정척사파의 1번 어르신이죠. 그런 컨셉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본래 마음을 지키고 기운을 바르게 하면, 와, 이것도 여러분 되게 중요한 말인데요. 이게 수심정기라는 개념이야. 한문으로 하면 고3까지 가시면 많이 나올 거예요. 그 천성에 따라 누구를 한울림을 자꾸 한울림 얘기하죠. 이 한울림 정신을 강조하는 게 누구였더라? 동학이었죠. 동학. 이 최재우의 문장입니다. 수은 최재우의 문장이죠. 그래서 위정척사와 동학 컨셉이 등장한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괜찮은 문제고 수능도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 뭘 찾아라? 틀린 말 찾기를 하는 거예요. 자, 틀린 말 찾기 한번 해볼게. 틀린 말 찾기입니다. 첫 번째 1번. 갑을의 입장을 비교하면 갑이요. 성리학적 질서, 이 위정척사파가 여러분 성리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성리학적 컨셉으로 서양, 일본 다 배척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맞는 말.
그다음에 이분들은요 성리학적 컨셉에 따라서 일종의 선비정신. 근데 그 선비들이 뭘 강조하느냐? 절의를 강조해요. 그럼 절의가 뭐예요? 절개와 의리를 강조하지. 그럼 주체성은 뭐예요? 우리께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주체성, 정체성을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 그건 주체성과 선비정신을 강조하고 있다. 맞는 말. 그 다음에 이에 비해 을은 성리학의 질서를 이 동학이라고 하는 건요. 이 동학이 최재우가 주장하신 건 성리학의 신분질서예요. 성리학의 질서라고 하는데 그 성리학적인 신분질서입니다. 그거 다 타파해서 인간평등, 남녀평등 이루자. 신분적 차별 타파하자. 주장한 분 맞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 두 분은 앙숙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별로 사이 안 좋겠죠. 근데 서양의 종교 학문이 성리학을 대체할 수 있음을 이분이 주장했다. 그래서 이분들은 동학을 주장하면서 그래서 우리 성리학 대신에 서양 학문과 종교하자고 한 분이야? 무슨 얘기야? 동학이야, 동학. 우리의 학문을 하자고 얘기한 분이에요. 무슨 서양 학문으로 대체를 해요. 틀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5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다 공통적으로 작게 혼란을 극복하고 나라를 지켜 백성을 편안하게 하자. 이게 보국안민의 개념이거든요. 이 보국안민은 나라를 지켜 백성을 편안하게 하자는 어떤 반외세적 성향의 이 주장은 둘 다의 공통점이다. 맞는 말입니다. 예, 평가원에서도 많이 내고 있는 주제예요. 기억하세요. 이 둘의 공통점. 이렇게 다르지만 둘 다 외세를 배척했다는 점은 공통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4번이 틀린 거 확인했고 5번은 맞아요. 공통점. 미음은. 자, 그 다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20번 문제. 마음이 어리석으면 부처가 중생이고 어이구 뭐 부처 중생 나오는 거 보니까 여러분 뭐예요? 그 나오는 거 보니까 이건 불교죠. 근데 뭐라고 했는데 여러분 잘 말씀을 모르실 것 같은데 정말 모르겠다면 이거라도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뭐라고 써있냐면 돈수라고 지금 써 있습니다. 돈수. 문득 깨닫고 문득 수행하자. 그런 얘기거든요. 이렇게 주장하신 분이 해능이에요. 선생님 뭐 비슷한 거 뭐 들은 것 같은데요. 그건 점수지 이걸 비난하면서 진울이란 분이 도노는 똑같이 계승했지만 점수가 맞다라고 주장하신 겁니다. 이건 진울이죠. 근데 이분은 해능이라는 분이고요. 중국 선종의 6대 교주입니다. 중국 선종을 정립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주장하신 도노 이론이 선종의 대표 이론이 된 거지. 그런 해능의 입장인데 올바른 거 체크하라는 거야. 자, 올바른 거 어딨나 볼까요? 직관을 통해 내가 부처임을 깨달아야 한다. 이게 바로 도노예요. 이게 맞는 말이죠. 도노를 통해 삶이 허무하다. 도노는요, 내가 부처임을 깨닫는 거지 삶의 허무함을 깨닫는 건 아니에요. 중생은 계율을 지속적으로 실천하여 불성을 형성해야 한다. 계율의 지속적인 실천은 저 초기 불교에서는 강조하기 때문에 이쪽에서 그렇게 강조하지도 않고요. 두 번째, 불성은 형성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갖고 있는 거니까. 틀렸고요. 문자에 대한 집착 버리고 이심전심. 이분들의 선종의 표어가 이심전심의 표어를 지니고 있어요. 기억 첫 번째 거와 네 번째 게 맞네요. 첫 번째와 네 번째 을이네요. 을. 답은 2번 이렇게 됐네요. 됐나요? 예, 이렇게 해서 우리 한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제가 20번까지 쭉 빨리 해봤는데 몇 가지 궁금하신 거 좀 더 자세히 해주지라고 하는 게 있으시죠? 그런 게 있는 분은 너무 예쁘고요. 그런 분 어디로 가자고요, 여러분? 우리 2학년 개념완성 수업으로 오세요. 거기서 제가 천천히 자세하게 기본적인 것들을 설명해 드렸으니까. 성적이 별로 안 나왔어. 공부를 해보는 것 같은데 너무 어려워. 윤사 싫어 라고 하시는데 여러분, 윤사 하셔야 생윤도 편해요. 여러분 내년에 생윤 많이 하시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해서도 윤사 이 정도의 컨셉은 좀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에 한 번 했는데 여러분 그거 가지고 나 너무 어려워 이러고 하면요, 그러면 쉬운 공부는 하나도 없어요. 원래 공부가 좀 어려워요. 조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쉬워질 때가 있어요. 그게 가는 거야. 그 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그 연습하고 계시거든요. 힘내세요. 여러분이 그러다가 지치고 쓰러지면 그럼 EBS랑 저랑 함께 할 겁니다. 아셨죠?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